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힘들으셨겠어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제가 강의하는 걸 1시간에서 2시간씩 집에서 들어봤었거든요. 들어봤는데 와, 저 어려운 걸 어떻게 하지 그랬어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자기 과목이 무지 어렵다더라고요. 자기 게 제일 어렵다, 제일 어렵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법은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수험생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세법이에요. 근데 저는 제일 재밌어하는 게 세법이에요. 제 나름대로는 제일 재밌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는데 36회예요. 36회. 그러면 엄청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데가 이제 아침에 오면서 언제부터 강의를 시작했는가 봤더니 지금 한 31년 돼 가더라고요. 이 강의만. 그래서 이제 그만둘 때도 됐구나. 예? 30년 됐으면 이제 그만둘 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세법을 강의를 하다 보면 계속 물어보는 게 지금 물어보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주로 물어보시냐면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세법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하셔야 돼요. 진짜 아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세법을 공부할 때 저는 책 한 권을 서점에서 사가지고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읽었어요. 혼자 읽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든지 어려워요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렵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 하시다 보면 할만한데요? 이제 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이거 할만한데 저거 할만하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세법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수가. 그리고 이제 할만해요 이 시점에서 뭘 생각하시냐면 요거 세법 잘하면 나중에 요거 볼 수 있겠구나. 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 어디 다니면서 입만 있어도 먹고 살아요. 상담만 해줘도 상담해주고 세금을 예를 들어서 세금이 한 1억 나올 것을 100만 원만 나오게 해주면 9,900이 줄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10%만 받아도 저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이게 세법이에요. 그래서 세법은 다른 과목하고 달라요. 다른 것은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세법은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세법은 돈 벌려고 하시면 돼요. 돈을 벌려고. 돈 벌려고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면 세법 다 찍어도 돼. 한 번으로 내리 꽂아도 돼요. 우리 김병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세법 내리 꽂아도 등기하고 지정만 잘하면 6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올해 시험 보고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세법 중 한 번을 찍었어요. 3번 찍었어요. 그러더라고요. 3번 내리 꽂았는데 올해는 우연의 일치로 3번이 5문제였어요. 정답이 5개였어요. 풀어서 4개 맞힌 것보다는 찍어서 5개 맞힌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세법은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약간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용어만 잡아버리면 그때는 이거 재밌는데? 할만한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요거 생각하세요. 이 세법 가지고 내가 돈 진짜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진짜 엄청 벌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딱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렵다는 생각은 조금만 내려놓으시라는 거. 세법이 어렵지 않아요. 할만해요. 진짜 할만하거든요. 근데 할만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만하는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여기는 누가 이야기를 제일 잘했냐면 우리 정동섭 선생님이 제일 이야기를 잘했더라고요. 이거 암기예요, 이게 이해예요 이런데 이걸 설명을 하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험 보려면 암기해야 돼요. 시험을 보려면 처음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안 하면 안 돼요. 암기 안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전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문이 세법은 다른 것하고 다르게
지문이 길게 나와요. 지문이 엄청 길어. 엄청 긴데 그 중에서 정답으로 딱 찍는 것은 딱 단어 한 단어예요. 그 단어만 찾아버리시면 돼요. 나머지 살 붙이는 것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정부가 어떻게든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이 말 저 말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세금 걷어갈 때 너 어떻게 내? 그것만 알면 돼. 세금 낼 때.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내도 되지? 이것만 살짝 바꾸는 순간 그때부터 돈 돼요. 시험 볼 정부가 말한 대로 하면 절대 돈이 안 돼요. 정부가 말한 걸 내가 이해해가지고 이걸 납세자들에게 어떻게 살짝 돌려가지고 살짝 남들이 보면 탈세를 한 거 있잖아요.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절세인데 다른 분들은 탈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탈세라고 안 해요. 저는 절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세법은 안 되는 것은 암기를 먼저 해놓으신 게 좋아요. 암기를 처음 시작부터 암기하고 끝날 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도 암기해서 계속 반복을 하셔야 그래야 돼요. 이제 반복을 제일 많이 하라는 분은 어제 고장철 선생님 반복을 제일 많이 하라더라고요. 예습 필요 없고 복습만 하시고 계속 반복하라더라고요. 절대 먼저 보면 안 돼요. 왜? 법은 먼저 책을 읽으시면 안 돼요. 내 개인 생각을 머릿속에 담아버리면 제가 그걸 바꾸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법을 공부할 때는 먼저 책을 읽어보고 오시면 안 돼요. 읽어보시면서 내 나름대로 길을 딱 정해놓고 와버리면 그 길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대 그래서 선생님들이 법을 할 때는 먼저 책을 읽지 마시고 와서 수업을 듣고 복습하세요. 듣고 복습하세요. 이랬던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럼 합격은 내가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가? 올해 1차하고 내년에 2차하고 막 이래야 될 것인가? 여기 설명은 황재원 선생님이 제일 잘했어요. 자, 어떤 식으로 했냐면 표까지 딱 보여주면서 내가 올해 1차 합격했더라도 내년에 2차 합격하는 확률이 얼마 안 돼요. 막 이야기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차 합격하신 분이 올해 2차 합격률이 몇 프로 정도 되냐면 대략 한 20%에서 30% 많으면 40%밖에 안 돼요. 작년에는 27%였어요. 그럼 73%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왜? 그분들이 다시 1차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1년 안에 합격하겠다는 목표를 딱 세우고 절대 그거 변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올해 1년 안에 합격하겠다. 그런데 1년 안에 합격하겠다 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전부 한결같이 하는 게 1년이라 하겠는데 1년 아니에요.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25일 날 시험이잖아요. 내년 10월 25일 날 시험이니까 지금 11월 달이고 11월 달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우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10개월도 채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를. 근데 목표를 세울 때 1년 목표 절대 세우지 마세요 하신 분은 정동섭 선생이에요. 그날 하루살이 하세요. 그날 수업 듣고 복습하는 게 좋지. 1년 동안 내가 언제나 뭐하고 계획 세워봤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수업을 듣고 그날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 돼요. 수업 듣고 복습하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수업 듣고 복습하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듣고 이 자료 캐비넷에다 넣어놓고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볼 책이 없네. 복습이 안 되네. 전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1년 안에 합격한다. 나는 36개 시험에 무조건 동차 합격이고 나는 2차만 하시면 2차 무조건 합격이다. 올해는 무조건 합격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딱 정해놓고 진행하시면 돼. 그러면 분명 1년 안에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 해석을 이걸 설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법을 해석할 때는요. 본인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 개인 생각을 하시면은 법은 엉터리가 돼요. 내 개인 생각으로 하면 판례가 나올 일이 없어요. 내 생각하고 법이 부딪히니까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거 반대로 답을 찍으면 무조건 100% 답이에요. 내 생각하고 반대로 찍으면 그게 답이에요. 판례는. 그래서 판례가 나온 거예요. 내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내 생각하고 법이 달라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무조건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법은 이러냐 이거예요. 이거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 하지만 국민을 얼과 메우려고 하는 게 법이에요. 그게 공법이잖아요. 어제 공법 시간에 했잖아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제한하는 거. 이게 공법이라고. 세법도 똑같아요. 국가가 세금 거두려고 만든 법이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무조건 해석하시라는 거. 세법은 해석, 무조건 법은 정부 편에 서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특히 세법은 더 그래요. 세금을 거둘 때 국민을 위해서 법이 나온 것은 진짜로 어려워요. 지문이 까다로워요. 지문 읽기가 난해한 것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건 국민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왜? 국민들이 유리한데 너 이거 해석해가지고 네가 유리한 거 찾아 먹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못해서 못 찾아 먹어.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정부에게 유리하고 세금을 걷어갈 때 유리하는 것은 아주 쉽게 써놔. 누구든지 알게. 이래서 세금 걷어가네? 이렇게 써놔. 그런데 우리에게 세금을 유리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용어를 쓰고 법의 해석이 안 되게 써놔버려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어렵다는 이유가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어렵고 정부에게 유리한 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세법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런데 정부 편에 서서 해석해버리면 돼요. 그래 이거 이렇게 하면 세금 걷겠는데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 의미로 해석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법을 해석하실 때 절대로 추상적으로 추측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편하게 해석하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법을 읽다 보면 해석이 이거 이러네? 그래 맞아. 그래 이렇게 읽으면 돼. 그대로 읽으면 돼. 모르겠으면 용어를 모르겠으면 국어사전의 용어를 찾으세요. 국어사전으로. 국어사전의 용어를 찾으시면 100% 그게 맞아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 막 추측을 하고 상상하고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법은 이게 전문 용어를 쓰면 좀 안 좋은데 이거 유추 해석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확장 해석도 하지 말아요. 늘려서 해석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싸울 때 옛날에 그랬잖아. 또 이렇게 할 거잖아. 막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본대로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해야지 내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갖다 살을 붙여가지고 읽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법을 읽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본인 생각 버리시고 정부 입장에서 해석하시고 모르겠으면 무조건 국어사전에 있는 의미로 해석하시고. 제가 요거 깨우치는데 세법 공부하면서 5년 걸렸어요. 요거 깨우치는데. 그런데 지금 그 5년 동안의 내용을 10분 만에 알려드리네. 제가 5년 딱 세법을 공부할 때 5년 될 때부터 제가 세법책 옆에 국어사전을 놓고 이렇게 두꺼운 국어사전을 놓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국어사전 찾아보고 읽으니까 이제부터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들이. 그런데 어떤 단어들은 세법에 있는 단어들 중에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는 국민에게 유리하겠는가 정부에게 유리하겠는가요? 국민에게 유리하니까 없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게 하려고.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게 하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국어 대백과사전을 뒤져봤어요. 없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국민들에게 유리한 규정이었어요. 그걸 바꾸라고 했더니 법제처에서 바꾼다고 하는데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없네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못 바꿔요. 이런. 강의하다 보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절대 법지문 해석하실 때 내 개인 생각 버리시고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모르겠으면 국어사전 의미로 해석하시고 그냥 편하게 해석해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왔네요. 꼭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다 보면 점수가 모의고사 보면 점수도 안 나오고 내 점수가 이러지?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내가 1년 안에 합격하겠지 그래. 그러다가 하다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거 1차만 해야 돼. 이제 1차만 해야 돼. 그 생각을 할 때 지금 생각하세요. 안 된다. 올해 1차에서 내년에 2차로 해서 내년에 2차 합격한다는 보장은 20%밖에 안 된다. 이 생각을 딱 담으세요. 그러면 올해 무조건 1, 2차를 같이 밀어붙여야 되겠구나.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1년 안에 합격한다는 자신감을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가지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해낼 것 같아요. 1년 안에
여기 와서 1년 안에 합격을 거의 대부분 다 하셨거든요. 제가 작년에만 여기 학원을 이제 다른 선생님이 대신했고, 제가 이제 그 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거기 와서 보면, 처음에 와서 강의할 때 딱 보면, 이분들은 다 합격하겠는데, 그럼 거의 대부분 다 합격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합격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강의 들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제 요령 알려드릴게요. 요 요령만 잘 따라가면 모든 과목이 쉬워요. 자, 먼저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법을 공부할 때는 내 나름대로 법을 읽어보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강의 들을 때 옛날 규정처럼 옛날에 어제 이제 수능 시험이었는데, 어제는 수능이었는데, 예전에는 저보다 조금만 몇 년 정도 제 선배들은 예비고사를 봤어요. 저는 학력고사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근데 강의를 예전에는 선생님이 요 칠판 여기서부터 끝까지 먼저 다 써놓고 베끼라고 그래. 그리고 선생님 혼자 놀아. 다 베껴. 그럼 그때서 강의를 해. 그래서 조금 하다가 종치면 가버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지금 이제 초등학교 국어책 이름을 알려드릴 테니까 왜 그 이름을 쓰는지 그 이름을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국어책 이름이 뭐냐면 말, 듣, 쓰예요. 말하고 듣고 쓰고를 제일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배울 때는 쓰는 걸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입이 열리질 않고 이미 모든 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말을 먼저 하셔야 돼. 무조건 말부터 하셔야 돼. 그래서 필기. 선생님들마다 필기하지 마라. 책에 다 있는데 왜 쓰세요 그러잖아요. 모든 선생님 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그거예요. 절대 필기는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어떻게든지 선생님이 요약을 해주고 줄여줘야 돼. 저희가 할 일은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주면 공부할 분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을 줄이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우치셔야 돼. 그리고 먼저 듣고 나서 그걸 반복하시면 돼. 자, 그럼 듣고 나서 반복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지금 이야기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졸업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77년에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대가 어떤지 알겠죠? 77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졸업식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본 친구들이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 근데 초등학교 모이면, 그때는 초등학교 아니라 국민학교였으니까 가서 동창회 간다고 갔는데 처음 본 얼굴이 있네. 왜 처음 본 얼굴로 생각하겠는가요? 그 이유가 뭐겠는가요? 자주 안 봐서. 자주 안 보면 절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여러 번 반복하면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익혀져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 무조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고 될 때까지 여러 번 보고 계속 눈으로 보는 거 읽어요. 그냥 소리 내서 읽기만 하면 돼. 쓰지 마시고. 예전에 깜지 쓰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뭐 하루에 몇 장 써라 그러면 쓰지도 않는 뭐 이상한 것만 막 써놓고 있었잖아요. 깜지 쓰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책의 내용을 요약해 놓고 그걸 반복으로 몇 번만 읽어버리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돼. 읽고 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답을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의 주관식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만 놓으면 그냥 답은 그냥 자연히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조세 총론부터 총론, 지방세, 국세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근데 총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2개 정도 나오는데 총론 진짜 어려워요. 총론이 범위가 얼마나 넓냐면 총론 범위가 아마 공시법 다 합친 것만큼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2문제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감을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책에 없는 내용도 막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감으로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세 총론은 이제 전체적으로 세법에 대한 조세가 뭐냐면 세금을 조달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딱 말하면 또 이걸 막 쓰려고 그래. 그냥 읽는 연습하세요. 말로 세금을 조달하는 세금 조달한다. 총론이다 그러면 총괄적인 개념이구나. 전체 세금에 대한 총괄적인 개념이 총론에서 읽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개념을 여기를 잡아놓으면 총론을 잡아놓으면은 지방세, 국세가 이렇게 돼요. 이걸 딱 잡는 순간 국세든 지방세든 당연히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그런데 총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거 공부할 때 하기 싫어요. 총론 이거 빼고 하면 좋겠어요. 여기 빼고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세법이 어려워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나머지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조세 총론 정해놓으면 여기서 나올 문제까지 다 맞추니까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총론만 쫙 잡아놓으시면. 그러니까 총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일부 학원 강의하시는 분들은 총론 설명을 안 해. 이걸 설명을 안 하니까 세법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을 정확히 설명하는 데는 메가랜드밖에 없어요. 메가랜드 선생님, 저하고 임기훈 선생님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걸 정확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메가랜드의 세법은 다른 계열에서 안 되는데 전부 메가랜드로 와서 포춘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합격을 하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은 자기 학원 그쪽에서 합격했다고 그래. 저희가 합격시켜줬는데.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는 총론의 비중을 조금 더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조세 총론 같은 경우는 국세나 지방세 연결이 되는 개념들이 많다 보니까 총칙에서는 정의 개념들, 용어 개념들만 딱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 뭐 나머지 내용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세나 지방세 있는데 요거는 그때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뭐 지금 이거 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막 용어들이 복잡하니까 강의하다 보면 듣다 보면 아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부담스러운 게 양도소득세요. 이거 굳이 복잡하다는데요. 요거 잘하면 뭐 되겠는가 한 글자. 그래요 돈. 요거 잘하면 돈 돼요. 돈 되니까 하면 돼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저게 잘만 하면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세금을 더 내는 거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렵다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해내시면 돼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36회는 내년 10월 25일로 예정이 딱 돼 있어요. 이미 공고돼 있어요. 10월 25일 날 공고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시험 볼 수 있는 시험 공부할 시간은 딱 10개월 남았어요. 12개월 아니에요. 12개월 아니에요. 1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10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손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손만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론을 처음에 한번 2번 돌리고 뭐 이론 1순환, 2순환 하는데 뭐 이거는 학원만 나오시고 그냥 시킨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따라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그래 시킨 대로 하면 되겠지. 예?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해를 하면 쉽게 외워집니다 그랬는데 두 개는 병행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면 암기가 쉽고 암기해 놓으면 이해가 쉽고 그래요. 안 되면 암기를 못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세율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도 세율이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취득세 세율 하나 나왔고 재산세 세율 하나 나왔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하나 나왔고 양도소득세 세율 연관해서 문제를 출제했고 그리고 4문제네 세율이. 세법은 이제 일주일 동안 들어보셨으니까 세법은 40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세법은 16문제예요. 16문제 중에서 세율만 4문제가 나왔어요. 엄청난데요 이거. 그런데 세율은 단순히 숫자 암기만 하면 거저 먹는 거니까 4문제는 거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기를 안 해가지고 틀리신 분이 있어요. 세율은 이해가 안 돼요. 세율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것은 수업 시간에 철저하게 암기를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할 거예요. 왜? 저는 지금 암기돼 있어요. 제가 똑같은 내용을 지금 30년 넘게 강의했으니까 좀 수천 번 했겠죠.
전 이미 다 암기돼 있어요. 개정돼도 바로 그 순간 바로 암기가 다시 바뀌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시험 보지 않는 사람인데 암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 보실 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시험 보실 분들은 반드시 세율은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 세법은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와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계산 문제 하나에서 2개 정도 나와요. 이번 시험은 35회 때는 한 문제 나왔고 34회 시험은 2문제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도 2문제 나왔고, 어쩔 때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계산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대략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정도 나오는데 이걸 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실무에 가서 계산은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무실은 계산 같은 건 안 해요, 밖에다 붙여놔요. 우리 사무실은요, 계산 같은 거 우리 사무실은 안 해요. 그럼 오다가 또 나가버려. 그럼 나는 돈 벌 이유가 없네. 근데 사무실 오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왜 계산을 버리고 그런 생각한가 모르겠어요. 할 때까지는 해보시고, 해도 안 되면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그냥 시험장에 가서 그냥 던져버리든지 하셔야지, 처음에 연습도 안 해보고 처음부터 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이걸 버리는 순간 그 관련된 내용을 완전히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 관련 내용이 이론으로 나오면 다 못 풀어요. 계산은 이론을 설명을 해야만, 이론이 정리돼야만 계산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계산 문제를 뭐 버린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이거는 이런 계산 이렇게 해요. 그럼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 안 되면 그냥 연습 풀이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풀려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게 밴드하고 유튜브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밴드 같은 경우는 제 이름을 치면 되는데 요 사진이 나와요. 이 사진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뭐 다른 분이, 어떤 분이 제 이름을 써가지고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뭐 1000명 한정으로 했는데 1000명이 다 차가지고 못 들어가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분이 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거는 이제 요 사진이 나와요. 이 사진이 나오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는 하루에 한 문제를 제가 꼭 올려드려요. 토요일까지는 올려드리는데 일요일 날은 올려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오전에 오전이라면, 제가 오전이라면 다른 분들 오전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이 이제 놀리실 건데, 제 오전은 새벽 4시부터 5시가 오전이에요. 제가 일을 시작하는 게 4시 반, 4시에서 4시 반부터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7시 정도 되면 하루 할 일이 다 끝나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제 개인 자유 시간이에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침에 한 5시쯤 되면은 문제가 하루 한 문제 올라가고, 해설은 그때 바로 안 달아줘요. 다른 선생님들 해설까지 그냥 달아주는데 저는 안 달아줘요.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은 오후 한 4시나 5시 이후에 해설을 밑에다 붙여드려요. 그럼 내가 풀어보고 다른 분 생각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분들도 내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답을 그렇게 찍었는지. 그리고 거기다 답을 할 때 문제를 딱 올리면 이거 답 몇 번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 지문 5개 지문 중에 1번은 왜 이게 답이 되고, 2번은 왜 답이 안 되고, 3번은 왜 이 지문이 애매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줄을 거기다 쓰셔야 돼. 내 나름대로. 그래야만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리가 잘 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보면 2번이에요. 나도 2번이에요. 2번 이렇게 써. 그런데 어떤 분은 1번에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틀렸고, 그걸 상세하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 1개월만 지나면 세법 실력이 완전히 달라지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분하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 거기다 글을 쓰는 연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밴드 활용은 잘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자료 같은 거 저희가 이제 나눠드리는 자료들은 밴드에 다 올려드리고, 꼭 필요하다 그럼 밴드에다 다 업로드 시켜드려요. 업로드 시켜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이거는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그냥 나는 필요 없어요. 그럼 안 들으셔도 돼요, 이런 거.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다가 그냥 심심풀이로 들으세요. 심심풀이로 들으는데, 지금까지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 28회부터인가? 28회부터인가 28, 29, 30, 31, 32, 33, 34회까지 7년치 기존의 기출문제를 개정해가지고, 세법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내용으로 바꿔서 다시 해설해서 올려드리고 그래요. 참고로 한 번씩. 근데 한 30분 안짝으로 제가 끊어드리거든요. 그래서 학원 왔다 갔다 하실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암기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꼭 암기해야 될 거, 세율 같은 거. 세율 같은 거 이제 똑같은 내용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이 암기할 수 있는 이 코너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자, 다른 선생님들은 1시간 동안 막 그 OT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OT 해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OT 하면 뭐예요?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9개월밖에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자,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강의 계획서는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강의는 어떤 걸 위주로 하냐면 조세 총론하고 양도소득세 위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조세 총론하고 양도소득세 위주로 제일 중요한 파트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가 조세 총론이에요. 이제 조세 총론인데 여기는 조세 총론은 모든 세금의 기반을 닦는 거예요. 기초를 닦는 거. 모든 것에 기초를 닦는 거.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과세 구분해가지고 보면 뭐 25부터 쭉 이렇게 막 기출 회차가 나오잖아요. 회차가 나오는데 여기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1차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세법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주로 부동산 학개론에서 매년 한 문제가 출제돼요. 매년. 그래서 세법 하시면 학개론 한 문제 그냥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세법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이제 잘 생각하면서 따라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어떻게 제가 OT 할 때 이해를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한 분 한번 지켜보면서 한번 해 나갈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따라오신 분은 세법이 처음부터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따라오지 않고 이거 아닌데 하신 분은 세법이 지금부터 막 이제 압박이 되는 과목으로 다가올 거예요. 자, 이 조세라는 게 정의가, 이 조세라는 정의는 국가가 세금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게 조세예요. 정의. 근데 세금에 대한 정의는 어떤 시험에서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이 조세 정의는 어떤 시험에서도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밑줄 긋을 거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볼 것도 없다는.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셔도 돼. 그러면 조세가 뭐냐면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세금을 조달한다. 세금을 조달하는 것을 요걸 조세라고 그래요. 근데 세금은 누가 조달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가 세금 가져가겠는가요? 국가가요. 됐잖아요. 자, 국가가 가져가요. 또 국가만 세금 가져가겠는가? 국가가 아니어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아니어도. 누가? 지방이. 세금 필요 없어요. 지방에서. 자, 그러면 국가가, 자, 지금부터 이제 줄이는 연습하세요. 길게 된 걸 줄여. 자, 카톡을, 문자 보낼 때 될 수 있으면 그 줄을 막 줄이잖아요. 막 줄여버리잖아요. 국가가 세금을 조달한다. 이걸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국세. 봐요. 그게 국세예요. 안 써도 내 입에서 말 나오니까 말했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다 이해된 거예요. 지금 말 안 하신 분은 아직도 국세가 뭔지 몰라. 말을 해야만 그게 딱 내 것으로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분명히 그래요.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조달해 가면 그건 세 글자로 딱 줄여보세요. 지방세 끝. 됐잖아요. 그럼 국가나 지방이 자기들이 뭐 하니까? 필요하니까. 자기가 쓰려고 조달해 가는 거예요. 쓰려고 조달해 가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이 필요하니까 돈을 우리한테 국민들에게. 그럼 걷어갈 때 누구에게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 이게 국민들이에요. 개인과 법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걷어가요? 그랬는가요? 강제로요. 강제로요. 그러면 세금은 우리 납세는 권리인가요? 의무인가요? 의무. 자, 의무. 그러면 세금은 우리가 세금을 냈어. 내가 세금을 내. 그럼 세금 다 내고 살죠. 그러면 정부가 또 지방이 우리에게 세금 냈으니까 뭐 해? 직접 나한테 준 게 있든가 없든가요? 주든가 안 주든가요? 봐요. 준 거 한 번도 못 받잖아요. 써놨잖아요. 반대급부 없이 돌려주는 거 없이 걷어가기만 한다네요. 우리가 이게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납세자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한 글자. 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납세자를, 국민들을. 세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언제나 정부가 자기들이 필요한 돈을 걷어가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세금 낼 때 집에 있는 물건 갖다 내세요 그러던가요? 돈 갖다 내세요 그런가요? 돈 갖다 내세요. 그래서 금전적 부담입니다 이 말이죠.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제 주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주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주체. 그러면 그대로 요거를 줄여놓은 거예요. 줄여놓은 것을 조금만 쭉 늘려 이제. 자, 쭉 늘려. 자, 주체는 늘려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로 그냥 쭉 늘려버리세요. 주가 되는 단체. 어디에서 누가 세금을 자 부가라는 것은 부담시키는 걸 말해요. 세금 부담을 누가 시키냐? 그러면 정부가 부담을 시키면 이름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시키면 이름을 지방세. 끝. 됐잖아요. 자,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뭘 시험에 내냐면 국세라는 게 어떤 것이고 지방세가 어떤 것이고 요렇게 걸 물어봐요. 그럼 이거는 이해해서 되겠는가요? 안 되죠. 암기를 해놔야 된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암기가 돼요. 그럼 시험 볼 때 다음 주 국세의 종류를 2개를 써라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는가요? 다음 주 국세가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국세가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앞에 글자가 무슨 글자 들어가면 국세가 아니겠는가? 지방. 자, 지방자 들어가면 다 지방세. 그럼 그건 시험 문제 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땅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세금을 물리는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를 2문제를 출제해요. 올해도 2문제를 출제했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과 전국에 있는 주택과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물리니까 전국 단위로 물리니까 무슨 세라는 이야기인가? 국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국 단위. 그럼 예를 들어 제가 김포에 집이 있어. 서울에 집이 있어. 제주도에 집이 있어. 그럼 이 집을 3개를 묶어서 어디에서 가져가겠는가? 국가가. 김포가 가져갈 일이 없겠죠. 김포가 가져가면 그건 무슨 세액을 해야 되는가? 지방세. 그런데 김포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전국 단위로 묶으니까. 그래서 전국 단위로 묶는가 지역 단위로 묶는가 요 생각만 하시면 돼.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소득. 자, 소득. 여기 소득세라는 거 벌어들인 소득. 자, 소득이 총 몇 가지 소득이 있냐면 우리 소득은 총 8가지 소득이 있어요. 이제 기억나는 소득이 혹시 본인들이 벌고 있는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제가 말하면 나는 저 중에 몇 개는 벌고 있구나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겉으로 말하면 안 돼요. 겉으로 말하면 누가 투세해버릴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가 이자 소득이 있어요. 이자 소득, 은행 이자. 그 다음 2번째 주식 배당 소득. 그 다음 3번째는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도 사업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근로소득, 또 연금을 받으면 연금 소득. 그다음에 또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소득은 대표적인 게 뭐냐?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받는 거, 요게 기타 소득이에요. 그다음에 양도 소득, 그다음에 퇴직 소득. 자, 그러면 이 8개 중에서 나는 몇 개 정도 해당되네? 그러면 이 소득이 제가 김포 학원에 와서 여기서 강의를 하면 여기서 소득이 생기겠죠. 이 학원에서. 근데 서울 쪽에서 또 강의하고 거기서 소득이 생기면 거기서 소득이 있죠.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강의하고 번 소득은 지역 단위로 지금 묶어서 가져가겠는가? 전국 단위로 묶어서 가져가겠는가? 전국 단위. 그러면 소득세는 국세가 된다? 지방세가 된다? 봐요. 이게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딱 잡아놓으면 나중에 암기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 세법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때려 외우고 앞머리 글자 따서 외우신 분이 어려운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자, 그럼 상속은 누군가가 죽어버리면 내는 세금이 상속세예요. 자, 누군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김포에 땅 하나 있고 서울에 집 하나 있고 부산에 상가 하나 있고 제주도에 땅이 있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상속세는 죽은 사람의 재산을 다 묶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상속세. 그럼 죽은 사람의 재산을 지역 단위로 묶겠는가? 전국 단위로 묶어버리겠는가? 전국. 그러면 상속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그게 이번 부동산 학개론 시험 문제예요.
상속세는 국세다. 됐잖아요. 자, 상속은 죽은 사람의 재산을 다 묶어서 계산하는 걸 상속세라고 그래요. 자, 증여라는 거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니까 그걸 공짜로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증여세예요. 그리고 우리 받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줄 때 딱 그 지역의 물건만 주겠는가? 전국의 물건을 다 줄 수 있겠는가? 전국. 그러면 증여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봐요. 함께 안 해도 다 풀어내시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게 뭐는 종소, 상증, 부, 뭐 이렇게 막 외워. 그게 외우면 뭐 할 것이냐 이거예요. 쓰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계산되는가 과정만 알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세법이거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라는 게 뭐냐면 우리 물건을 살 때 물건 중에서도 가공된 물건을 살 때 내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가공 안 된 물건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 과일이나 생선이나 막 이런 건 안 붙어.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면 자연 그대로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 그럼 부가가치세는 내가 김포에서만 물건을 사겠는가요? 전국 어디에서나 살 수 있겠는가? 그럼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너무너무 단순하게 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국세. 주식 거래할 때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을 거래할 때 김포에서 들어가면 김포 것만 거래하든가 전국 거 다 거래하든가? 전국 거. 그럼 증권거래세는 국세. 봐요. 당연하게 푸시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시면 자동차에 밥을 줘야 되잖아요. 자동차 밥이 뭔가요? 기름, 휘발유, 주유. 그러면 주유소는 김포에서만 주유를 하든가 전국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어디 있어? 그러면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없잖아요. 없는 것도 우리가 풀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취득세. 자, 제가 김포의 건물을 취득했어. 김포의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이 건물은 지역에 있는 걸 취득했는가? 전국에 있는 걸 취득했는가?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이니까 취득세는 지방세. 해결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자, 제가 김포에 이 건물을 제가 소유하고 있다고 봐요. 이 건물을 손에 들고 있으면 재산세는 서울에서 물리는가? 김포에서 물리는가? 김포. 김포에서 내가 김포에 있는 물건이니까 김포에서 물리겠죠. 그럼 재산세는 지방세.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세. 제가 김포에 김포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세는 서울에서 자동차세를 물리는가요? 김포에서 물리는가요? 김포. 그럼 이거 자동차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단순한 거예요. 진짜로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걸 이제 스스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조금만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전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지도. 자, 전체 지도 중에 절대로 빼서는 안 될 때가 어딘가요? 뭔 소리예요? 독도. 이걸 빼면 안 돼요. 독도까지 있어야 돼요. 꼭 우리 지도 그릴 때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어렸을 때 독도를 안 그리다 보니까 독도가 우리 거 아니라고 막 우기잖아요. 자기 거라고 우기잖아요. 우리 계속 그려야 돼.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면 여기까지 그려버렸어야 되는데 안 그렸어 지금. 어딘지 아시죠? 부산 옆에 있는 일본 땅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도 그려버렸어야 돼. 막 그려. 옛날부터 막 그려놨어야 돼. 우리도 한 몇백 년 전부터 우리도 막 그려놓고 우리가 보여줘. 우리 그렸지 않았냐요. 옛날부터 우리 그리지 않았냐고. 뭐 우겨야 돼. 우리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우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다. 자, 여기까지가. 그런데 여기는 제주도 특별자치도니까 세법을 공부할 때 제주도하고 관련된 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으세요. 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전국 단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국의 예산이 대략 내년 예산 한 700조 정도 될 거예요. 700조 정도 되는데 요 700조를 국세청에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대략 한 60%에서 70%를 걷어요. 걷으려면 어떻게 걷어야 되는지 알겠죠? 세금 안 내면 좋게 말로 하겠는가? 강압적으로 하겠는가? 강압적으로. 그래서 세금은 강제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요, 세금들의 종류가 이렇게 엄청 많아요. 국세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그 다음에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게 전부 다 국세예요.
근데 어떤 것은 뭐 직접세를 하겠다, 어떤 건 간접세를 하겠다, 어떤 건 목적세를 했다,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눠. 근데 이런 걸 우리 시험은 내지 않아. 우리 시험은 이런 걸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의 종류가 여기에 국세냐 지방세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세금들은 기준을 전국 단위란 야인가 지역 단위란 야인가? 전국 단. 전국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게 국세라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은 총 예산이 한 50조 정도 돼요. 1년에 서울의 예산은 50조 정도 돼요. 그리고 서울의 예산을 김포 살고 있는 사람한테 돈 내놔. 그럼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안 되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걷어가지고 서울특별시를 위해서 쓰는 세금이 있고 각 구청을 위해서 쓰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를 위해서 쓰는 세금은 특별시세, 구청을 위해서 쓰는 세금은 구세 이렇게 나누세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요. 뭐 지방이라 들어간 거 있잖아요. 지방요. 지방, 지역 이런 건 전부 지방세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요 세 개, 요것만 위주로 시험에 나와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요거는 대표적인 지방세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부산광역시, 그다음에 또 보니까 경기도. 지금 여기 경기도네요. 경기도인데 경기도에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여기네요. 김포가요. 이쪽이에요. 김포 이쪽이 있네요. 지금은 경기도죠. 근데 김포가 어디로 막 편입되려고 하고 있는가요? 서울로 들어오는 순간 세금이 더 늘어나요. 세금 늘어나도 편입된 게 좋겠는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는가? 편입돼야 그래야 집값이 올라가겠죠. 땅값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편입되는 걸 좋아하겠죠. 근데 투표하면 무조건 서울 쪽으로 찬성해버리겠죠. 근데 그게 아닌 분도 또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예산인데 경기도는 도를 위해서 쓰는 세금이 있고 시군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 있고 이렇게 또 나눠져요. 자, 이렇게 막 나눠지는데 이제 지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볍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 중에 이제 암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건 국세일 거다 지방세일 거다 확률은 50%예요. 50% 확률이니까 그냥 본인이 나름대로 요거는 국세 같다 이건 지방세 같다 한번 찍어보세요. 자, 칠판만 보고 가세요. 말을 하셔야 돼요. 말 안 하시면 절대 암기가 안 돼요. 자, 취득세? 맞았어요. 지방세. 재산세? 내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건물의 재산, 이 재산에 대한 세금은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국세. 증여세? 국세. 자동차세? 지방세. 이거 풀 수 있네요. 자, 이제 농어촌 특별세 하나 알려드릴게요. 농어촌 특별세는 뭐냐면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이에요. 누가? 두 글자. 국가가. 자, 국가가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을 농어촌 특별세라고 그래요.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그렇죠. 국세예요. 농어촌이라 해서 지방세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농어촌을 위해서 국가가 쓰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세. 이제 인지 요거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 수입인지는 우리 수입인지 앞에가 두 글자가 붙어. 무슨 수입인지라 붙는가요? 아니, 그거 말고. 앞에 이 글자가 붙어요. 이 두 글자가 붙는다니까요? 지읒, 비읍이? 정부 수입인지 이렇게 붙잖아요, 거기에. 아니, 등기법 시간에 붙인 거 보여주든 마요. 뭐 뜯으니까 비밀번호 나오고 하는데 그거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정부 수입인지예요. 그러면 정부 수입인지는 정부라고 했으니까 지방세다, 국세다? 봐요. 국세라는 거 금방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상속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법인세,
국세. 법인은 제가 법인을 하면 김포에만 법인을 하겠는가? 전국 어디든지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전국 어디든지. 그러면 그 법인이 전국에 여러 개 법인이 있으면 그걸 묶어서 정부가 세금을 가져가니까 이건 국세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 담배 소비세는 제가 프랑카드 붙어 있는 걸 한번 말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찾아내세요. 제가 태어나서 살았던 지역은 어디냐면 우리 대한민국 지도 중에 제일 밑에 땅 끝에 있는 그쪽 근처에서 제가 살았어요. 전라도 해남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 때 보면 명절 때 이제 차를 타고 해남 딱 그 고개를 딱 넘어가면 그 앞에가 프랑카드가 딱 붙어 있어요. 우리 고장의 담배를 애용해 주세요. 우리 고장의 담배를 애용해 주세요. 이런 게 붙어 있어. 그런데 왜 우리 고장의 담배를 애용해 주세요? 그랬겠는가? 담배 소비세는? 그렇죠. 지방세니까. 그래서 김포가 마음에 안 들면 김포시청, 김포에서 절대 담배 사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담배를 사버리시면 돼. 담배 소비세가 그 지방의 수익원으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받게 하면 담배를 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 지역으로 담배 소비세가 안 들어가니까. 그럼 담배 소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자, 됐죠, 이제? 그럼 해결됐어. 자, 이것만 해결하시면 부동산 학교를 한 문제 건졌네. 맞췄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겠는가? 공부는 한 번만 하고 끝내라겠는가? 반복하라겠는가? 반복.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할 때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세요. 자, 취득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국세, 증여세, 국세, 자동차세,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인지세, 국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상속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법인세, 국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봐요. 두 번 하니까 이해가 돼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시험 볼 때는 이게 국세나 지방세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물어보니까 아, 이건 지방세고 이건 국세구나.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한 문제 건진 거예요. 한 문제 건졌네요. 벌써 한 문제 맞췄으니까 우리 뭐 해야 된가요? 쉬었다 가야죠. 한 문제 맞췄으면 쉬어가야 돼요. 벌써 봐요. 시간 간지 모르게 1시간 지나갔잖아요. 공부 이렇게 한 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막 이걸 애워라 뭐해라 그러면 안 돼. 그냥 따라서 같이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암기가 돼버린 거예요. 봐요. 그 어려웠던 국세와 지방세 세금의 종류를 한 번에 딱 끝내버렸네요. 다 끝냈어요. 그럼 한 번에 끝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가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네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죠.